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6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 인구 대비 만 명당 약 한 52명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수치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지배종이 되었고 무서운 속도로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월 안으로 하루 확진자가 대략 30만 명 가까이 갈 것이라는, 믿고 싶진 않지만 하루 확진자 정점에 대한 관련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30만 명을 전체 인구로 따진다면 약 0.6%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국내 인구는 현재 대략 한 5,162만 명 정도로 보시면 2021년 드디어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첫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신생아 출생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하죠. 그리고 2021년을 기점으로 국내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국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봤는데요. 혹시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 전체 인구 중 몇 명이나 되는지 가늠이 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궁금하다면 오늘 영상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라는 단어의 느낌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선망의 대상이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이제 존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이제 탐욕과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제 원래 이제 단어의 의미보다 더 이제 격화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를 싫어하고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하는 사회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제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부자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좀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 부자의 사전적 정의는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또한 얼마나 되며 그 부를 어떻게 이룩했는지, 그리고 부자라고 불릴 만한 기준이 무엇이며 부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최근 KB 금융지주사에서 발간한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참고로 이 보고서는 2021년 11월, 작년 11월에 발간된 자료로서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들은 직전 해인 2020년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고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자의 사전적 의미인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의 기준이 금융자산 10억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이라고 하면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과 예적금, 그리고 주식 채권 포함해서 보험 등을 합산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한국의 부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왼쪽 그림과 같이 2020년 말 기준 한국의 부자 수는 39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화면에 코로나 확진자가 3월달 최고점, 정점에 다다르는 그 확진자 예상을 저희가 이제 3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많은 수치인데 2019년보다 약 11%나 이제 증가를 하였고, 이 39만 3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이 수치는 2017년 14.4%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2019년 그리고 2020년 두 해 동안 부자들의 수는 역대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 대부분 서민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내몰렸던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부자들은 이러한 현실하고는 상관없이 그 수가 늘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구 5,162만 명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구하면 39만 3천이라는 숫자는 한국 전체 인구에서 약 0.76%, 그러니까 좀 전에 앞서 이제 코로나 0.6%죠.
그 코로나 정점일 때의 숫자와 현재 이제 한국의 부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1%가 안 되는 한국의 부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30명 예상한다면 되게 비슷한 숫자이죠. 더 재밌는 사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무려 2618조로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년 대비 21.6%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증가율은 사상 최고의 역대 최고의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부의 증대를 극대화했다는 이야기 또한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했던 지난 2년 동안 부의 증대에 있어서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과연 어떻게 자산을 늘렸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금융투자처를 모두들 주식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앞으로도 주식과 이와 관련된 펀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며 향후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를 절대 다수의 부자들이 주식 투자라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부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오히려 역대 최고의 증가율, 부자들도 많이 증가했고 부자들의 자산 증가율 역시 최고로 기록할 만큼 금융자산을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자들에게 그 주식 투자는 금융자산을 늘리기 위한 좋은 투자처라는데 모두 동의를 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의향은 3% 정도로 매우 낮고 그 주된 이유를 투자 손실 위험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잃으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잃지 않기 위해 투자 손실 위험이 높은 투자가 아닌 투기적 방법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돈을 쓰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자는 주로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림 보시면 한국 부자들의 지역별 거주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17만 명, 경기 8만 6천, 그리고 대구 18,000, 그리고 마지막 인천 11,000명 정도로 수도권에서만 한국 부자들이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부자들 중에서 금융자산이 100억 이상인 고자산가와 500억 이상인 초고자산가로 나누어 자산 규모를 살펴보았더니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 2,618조 중에서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무려 1,204조가 되는데 이는 부자 인구 중에 약 2%고요. 그러니까 39만 3천 명 중에 약 7,800명이 되겠죠. 하지만 이 2%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게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들의 어떤 그 자산 규모별 부자 구분을 해봤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 중에서도 2% 상위 2%가 전체 부자의 자산 50%를 갖다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토록 부자가 되었던 그 힘, 원동력, 원천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자에 대한 단어의 느낌이 다소 부정적인 것은 이러한 부자는 대부분 부정적 방법이나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란 지배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통계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 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보다는 그 사업을 통한 소득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한 종잣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밝은 오렌지 컬러를 보시면 사업 소득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부동산 투자나 혹은 근로소득은 이 회사 다니면서 노동소득을 통한 그 소득이죠. 이 부를 이룩하는데 그닥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가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월급 받아서 혹은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대신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작지만 뭐라도 내 사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사업을 통한 소득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종잣돈을 얼마나 필요로 했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종잣돈을 약 한 8억을 가지고 부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이 이 8억의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부자들은 부자가 되어서도 주식 투자를 선호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서도 주식 투자를 가장 선호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부자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 종잣돈 8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8억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금융자산 10억 이상 만들어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면 그들의 이제 자산 비중은 오히려 안전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약 60%이고 금융자산이 약 37% 그리고 거주주택이 약 30%로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금융자산을 이렇게 불리면은 이 자산 중에 대부분인 60%를 이제 부동산인 안정적인 이 실물 자산에다가 자산을 갖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37%, 거주주택 약 30%로 결국 이 금융자산을 이제 부의 어떤 이 형성에 있어서 금융자산을 많이 모은 다음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구성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어떤 제 견해는 유동자산이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좀 더 안전자산으로 비중 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자들은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한국의 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기준을 물었더니 그들은 부동산 포함해서 적어도 총 자산이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도 없는 욕망으로 보이는 부자들이 자산 이외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족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조사를 보면 역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산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 포함한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외에도 더 높은 어떤 관심으로 가족 관계라고 대답을 했고 반대로 한국의 부자들은 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한국의 부자들이 왜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어떤 적당한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의 부자들은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말하는데 한국에는 그보다 적지만 꽤나 부자 소리를 듣는 집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 준부자들의 기준은 금융자산 규모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 이제 부자가 되기 직전 단계의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들의 성향 또한 의미 있는 부자와 비교해 볼 때 준부자들의 성향 또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준부자와 부자 집단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두 집단 모두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가 부자가 되기 위한 부의 이제 원천에 있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기여가 큰데 그 다음 순위에 있어서 다소 이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 다음 순위를 상속 증여인 반면 준부자들은 근로소득으로 나왔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부자들은 그 부의 원천을 그 사업소득이 41% 이상 나왔는데 이제 준부자들은 34%로 사업소득이 좀 낮아요. 대신에 근로소득이 준부자들은 21%로 높고 반면에 부자들은 6.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준부자들은 이 부의 원천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부자보다 더 높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그 준부자와 부자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관심사가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막대 그래프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준부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자보다 더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하지만 세무나 그 법률 지식은 준부자들이 부자들에 비해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부분도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은퇴나 노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자들이 준부자 대비 관심도가 또 높고요. 그래서 준부자와 부자의 어떤 자산 관리에 있어서 관심사를 들여다본다면은 준부자들은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세무나 어떤 법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국내 부자들의 서열을 인터넷에서 잠깐 찾아보았는데요. 2005년과 2020년, 2021년 이렇게 한국의 부자들의 순위를 20위까지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 얼마 전이었죠. 지금 2020년에 그 세 번째로 그 자산이 많은 그 김정주 이분 이제 죽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2020년도에 11조가 넘는 자산이 있었고 2021년에는 순위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10조 이상의 이제 자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부자의 기준이 금융자산 10억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개인 자산이 10조, 11조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자산입니다. 이거는 뭐 보통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면은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5천억 정도면은 준수한 중소기업인데, 이분의 어떤 이 자산이 11조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되는 천문학적인 그런 어떤 자산 규모인데, 결국 이분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죽었다고 하는 어떤 뉴스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점이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런 어떤 소식 접하면서 또 한 번 좀 깊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강세여서 이 제조업이나 한국 경제와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그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변화와 성장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05년에는 그 제조업 중심의 어떤 이 대표나 회사 경영자들이 이 부자 순위 상위에 이제 랭크가 돼 있는데, 산업의 어떤 흐름에 따라 2020년, 2021년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게임이나 인터넷 플랫폼 이런 어떤 4차 산업 쪽으로 이제 많은 방향이 좀 바뀌면서 카카오나 이런 쪽에 이 기업 경영자들의 어떤 자산이 상위에 이제 랭크가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삼성가의 이 지분 소유자들의 이 자산 규모는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많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흥미있는 내용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한 장으로 이제 한국 부자들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한국의 부자들은 사업소득을 통해 종잣돈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주식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급격히 늘린 후에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중시하며 가족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관계, 인적 관계, 사회적 관계망에 노력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사회 공헌에는
무관심하거나 큰 관심이 없고 또한 이런 사실 또한 의미 있는 어떤 한국 부자들의 특징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지어 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K 인베스트 채널 성장을 위해 멤버십 가입을 통한 작지만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